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MBC와 KBS, G1,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등 강원도 5개 언론사가 6.13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제 강원도지사와 교육감 후보 지지도가 발표됐고 오늘은 18개 시군 후보 지지율을 발표합니다. 먼저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는 최문순 후보가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후보는 6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19.4%의 지지를 얻은 자유한국당 정창수 후보를 3배 넘게 압도했습니다. 강원도지사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두 후보 간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최문순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는 응답은 70%가 넘은 반면 정창수 후보는 12.1%에 그쳤습니다. 최문순 후보는 청장년층은 물론 60세 이상에서도 과반수를 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최문순 후보에게 57%, 정창수 후보에게 22.9%, 전문대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70%는 최문순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지지 정당에 따라 투표할 후보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88%가 최문순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 응답자의 63%만이 정창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후보를 내지 않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지자도 최문순 후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병희 후보가 신경호 후보를 23.6%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층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도에 백승호 기자입니다. 강원도 교육감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었습니다. 민병희 후보 44.8%, 신경호 후보 21.2%였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23.6%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모르겠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32.4%에 달했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 부동층 14.3%에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도지사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56.4%가 민병희 후보를 지지했고 자유한국당 정창수 도지사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43.9%는 신경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민병희 후보가 전 연령층에서 신경호 후보에게 앞섰지만 60살 이상에서는 격차가 8.5%포인트로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 유권자의 56.7%는 민병희 후보에게, 15.4%는 신경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 유권자의 경우엔 37.8%가 신경호 후보에게, 32.2%는 민병희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강원도 교육감 선거는 부동층 표심을 누가 더 많이 얻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한편 강원도 내 18개 시군 자치단체장 여론조사 결과는 오늘 도내 MBC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내 유권자들은 도지사 후보의 개인 능력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 정상회담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강원도지사 후보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32.1%가 후보자 개인 능력을 꼽았고 30.8%는 정책과 공약, 21.3%는 소속 정당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9%를,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27.9%를 차지했고 모르겠다는 응답도 13.2%로 나타났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70.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가 21.8%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도내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53.3%로 가장 높고 자유한국당 20.3%, 바른미래당 5.1%, 정의당 4.6%, 민주평화당 0.5% 순입니다. 또 6월 지방선거 투표 의향에 대해 85.8%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3%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 등 도내 5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 지난 26일부터 사흘 동안 도내 19세 이상 성인 남녀 9,6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6%로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석회석 채굴이 끝난 백두대간에 멸종 위기의 야생 식물을 복원하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석회암 지대에서 잘 자라는 개병풍과 날개 하늘나리를 심고 훼손된 산림을 복구할 계획입니다.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시 옥계면 자병산 일원에 있는 석회석 광산입니다. 지난 1984년 이후 30년 넘게 채광이 계속돼 215만 제곱미터의 면적이 개발됐습니다. 백두대간은 속살을 허옇게 드러냈고 거대한 계단이 생겼습니다. 채광이 끝난 곳에는 산림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 복구 면적은 전체 개발 면적의 절반 정도인 100만 제곱미터입니다. 석회석 채굴이 끝난 복구 지역에 멸종 위기 야생식물을 심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구가 진행되는 숲에서 멸종 위기 야생식물을 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석회암 지대에서 잘 자라는 개병풍과 날개 하늘나리입니다. 이 지역은 석회성 광산 개발로 훼손된 멸종위기종을 이 지역에 다시 복원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도 개발로 훼손된 자연이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길 바라며 힘을 보탰습니다. 훼손이 상당히 많이 따르죠. 그런데 거기를 애초에 이제 계획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복원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석회석 광산 개발로 벌거숭이가 된 백두대간이 멸종위기 야생식물이 자라는 건강한 산림으로 되살아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기호를 발표했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후보가 1번, 자유한국당 정창수 후보가 2번입니다. 강원도 교육감 후보들은 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의원 선거구에 따라 민병희 후보와 신경호 후보의 순서가 서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춘천시 의원 가건 선거구의 경우 신경호 후보가 첫 번째로 이름을 올리면 나 선거구에는 민병희 후보가 첫 번째로 기재되는 방식입니다. 또 무소속 후보가 2명 이상 출마하는 선거구의 경우 무소속 후보들은 추첨에 따라 기호가 정해집니다. 강원도 토지 면적 가운데 교통과 도시 지역 면적 증가로 농경 지역 면적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내 교통지역 면적은 10년 전에 비해 47.3제곱킬로미터가 늘었고 도시지역 면적은 42.9제곱킬로미터가 증가했습니다. 또 공원 등 녹지지역 면적도 166.1킬로미터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농경지역 면적은 69.3제곱킬로미터가 감소했습니다. 한편 강원도 면적은 전체 국토 면적의 16.8%인 16,828제곱킬로미터로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넓고 전국 시군구 가운데 홍천군이 가장 넓었으며 인제군이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강원 영서와 서울 경기 지역의 봄철 산불 피해가 지난해보다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부지방 산림청에 따르면 올봄 관내 산불은 모두 80건으로 17.9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고 이 중 구규림 산불이 8건에 임야 3.3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산불 건수는 62%, 피해 면적은 70% 감소했으며 구규림은 건수 65%, 면적은 44%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예년에 비해 봄철 비가 자주 내린 데다 산불 헬기와 진화대의 신속한 현장 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분석입니다. 온천 이용 자격이 없는 호텔 업체가 온천수 공급을 하겠다고 과장 광고를 하다가 속초시에 적발됐습니다. 속초시는 온천 이용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설악동의 한 레지던스 호텔 업체가 온천수 공급을 하겠다며 과장 분양 광고를 내 행정 절차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지난 2016년 설악동에 온천 생산시설 공사를 마쳤지만 용수량 문제로 기존 숙박업소에만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고 신규 업소는 온천 이용 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부터 춘천 시내 곳곳에 설치된 각기 다른 용도의 CCTV가 한 곳에서 관리 운영됩니다. 세청사 입주에 맞춰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 춘천시는 6월부터 19명의 관제 요원을 배치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특히 주간에는 춘천경찰서에서 경찰관 1명을 파견받아 상주시킵니다. 현재 춘천에는 방범과 주정차 단속,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산불 감시 등 6개 분야에 모두 1,023대의 CCTV가 운영 중입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진 뒤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22도에서 25도, 영서 지역은 26도에서 28도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강원도는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벌입니다.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는 다음 달부터 오는 8월까지 도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 6,9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출입구 경사로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승강기 점자 블록, 안내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됩니다. 원주시는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원주시는 성범죄 대응과 공공위생 편의시설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원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다음 달 말까지 공중화장실 내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렌즈 탐지 장비를 동원해 공원과 관광지 등 이용객이 많은 공중화장실을 정밀 점검할 계획입니다. 삼척시의 신재생 에너지 시설 보급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에 선정돼 올해 70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8개 마을 876가구에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보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